네. 이어서 남은 이야기 또 해봅니다. 치앙마이나 비엔티엔이나 처음 오신 분들이 생소하게 오셔서 뭘 바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. 창업도 그렇고요. 유통, 특히 이 나라의 저렴한 것들을 한국으로 들여가서 한국에 뿌리면 돈이 될 만한 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. 대표적으로 수수로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요. 뭐 건강식품, 침향이라든지, 뭐 검은 생강이라든지, 천연 고무, 양팔라, 라텍스라든지, 뭐 히노키 오일이라든지, 히노키 오일, 노니 오일이라든지. 근데 그게요, 여기서 정식으로 신용장 열고 한국으로 수출돼서 한국에서 유통으로 뿌려지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제사항이 많아요. 특히 침향 같은 이 라오스의 특산품은요, 라오스 정부나 베트남 정부에서 한국으로 다량으로 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면 흔히 우리가 동남아 국가들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. 돈만 주면 다 된다 그러죠.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. 돈만 줘서 요즘은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. 돈만 주면 돈만 뜯기고 차일피일 연기되고 딜레이되고 답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것에 헛물을 키고 피해를 보고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시고 씨앗땅 이 나라 말로 돈을 잃어버렸다, 손해봤다는 얘기죠.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최소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요. 자금력도 좀 어느 정도 몇 년을 버티고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비축된 자금이 있는 분이나 그런 기업이 아니면 힘들어요. 그 대표적으로 라오스 비엔티엔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이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. 대기업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? 돈 되는 곳이면 남극기지에도 집을 짓고 주거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얼음덩어리를 사들여서 개발하고 개간하는 대기업이 안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개개인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땅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이 부분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.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은 현지에서 동남아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. 그리고 제가 그 한가람 조집사님이 가진 땅을 한번 소개했던 이후로 제가 땅 브로커로 나서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몇 군데서 들었는데요. 그건 절대 아닙니다. 한가람 조집사님은 제가 비엔티엔 처음 와서 9개월을 제가 한가람에서 살았고요. 조집사님과 저와 나이가 똑같은 갑장이기 때문에 친구처럼 서로 웬만한 이야기들은 나눌 수 있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한가람 조집사님이 가지고 있던 땅을 혹시 저 한국에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지인들 그분들에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 한가람 땅을 한번 보러 갔었던 건데요.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. 한가람 땅도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 볼 때는 뭐 너무 외곽지다,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른다 하는데 아니 땅이라는 게 사놓고 5년 10년 안에 돈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. 부동산이라는 게.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뭐 지금 비엔티엔에다가 남의 땅, 라오스 국가 땅 50년, 뭐 99년 빌려갖고 임대한 땅에 건물만 내거 올리면 그것이 또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그리고 사람이 잘 살아야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99년 빌린 땅에 그 다음 2대, 3대 후손이 누릴 것을 지금 생각해서 재테크한다? 현실성이 좀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건물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무반 이런 것보다는
땅이 선호도가 높은 건데요. 제가 볼 때 지금 BNTN 탈루엉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파토사이, 이 왓스무엉 사원, 요 시내권, 폰신원, 뭐 동파란, 폰신원, 느악 이런 곳의 땅들은요 평당 지금 거의 300만 원에서 400만 원, 500만 원까지 가요. 그런 땅을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여기 시내 제가 그때 23층에 올라가서 BNTN 시내 전경을 보여드렸지만 제가 드론이 없어서 드론으로 촬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. 드론이 있다고 해도 저는 드론을 쓸 줄을 모릅니다. 어떤 분이 드론을 싸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산 것도 있지만 돈이 있어도 사용법이 복잡해서 못 살 것 같더라고요. 이용을 못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23층 올라가서 땅 보여드렸지만 노는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 땅들이 당장 지금 좀 싸게 사가지고 1, 2년 후에 비싸게 팔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대한민국처럼 용산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강남권에 그 옛날에 강남구 일원동 지금 삼성병원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비싼 땅이 될 줄 알았습니다. 그런 계획 자체가 이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요. 어떤 개인에게 폭리를 취하는 그런 부동산 땅에 대한 정책은 없다라는 거죠. 대부분 큰 것들은 국가 간에서 관리해요. 국가. 라오스 대 중국, 라오스 대 베트남, 라오스 대 프랑스, 라오스 대 영국. 그런데 개인이 시내에 그냥 조그만 땅 사서 몇백 평 사서 자기 건물 올리고 자기 집 짓고 그냥 내가 와서 우리 가족들 살 거예요 하면은 참 좋지만 투자 가능성을 본다면 BNTN 시내에서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 거리에 있는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태국과 국경을 두고 있는 메콩강을 가까이 끼고 있는 그 땅들은 지금은 땅값이 얼마 안 하더라도 이 라오스나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전부 강상무역으로 잘 살게 된 나라가 있고 태국이 있고 베트남이 있고 베트남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물론 그래도요. 바다를 가지고 있지 않는 라오스나 캄보디아는 좀 낙후된 게 사실이잖아요. 자, 앞으로 메콩강이 그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메콩강이 아시아은행연합기구 개발 자금이 엄청나게 투자돼서 앞으로 메콩강변 4,250km 중국 거 빼고 2,450km 안에는 향후 10년, 20년 안에는 어떤 개발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. 그리고 메콩강이 월남하는 거를 이 홍수나서 범람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방조제 기술을 한국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한국 건설회사에서 한국의 SK뿐만 아니라 한국의 서부건설이라든지 많은 공사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메콩강변을 낀 BNTN 시내의 외곽 땅들을 한번 노려보면 저는 돈 있으면요 바로 땅 살 것 같아요. 그쪽 변에.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사지를 못하는 거죠. 반비행이나 루앙프라방도 시내에는요 땅값들이 장난이 아닙니다. 조금 떨어진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들은 그래도 재테크하는데 포인트 면에서는 좀 강한 면이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땅이라는 거는요 여기 BNTN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 선생님이 하신 말씀, 너 얼마 가지고 있는데 그 언제부터 벌고 싶은데 5년, 10년, 20년? 아니면 내년부터 바로 벌고 싶어? 그런 확실한 계획을 오픈하면 가지고 있는 땅들 주인들을 섭외해서 소개해 드릴 수가 있죠. 근데 막연하게 왔다가 그냥 좀 친해진 사람 이야기 듣기 사는 것, 물론 지식이 있으니까 착오 없이도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. 그리고 교민사회 이런 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. 저를 통해서 들어오셨는데 제가 24시간 밀착해서 같이 못 다니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을 만나게 돼요. 근데 다른 분들을 못 만나게 하는 먼저 여기 들어온 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. 왜?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것은 자기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사람에 있는 재물을 자기만
빨아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을 못 만나고 남들은 다 도깨비고 풀난 놈들이고 귀신처럼 얘기하는 겁니다. 많은 분들을 만나셔야 돼요. 많은 분들을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시다 보면 정의로운 인물도 그 새로 만나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을 처음 이곳에 들어오시게 한 그 사람을 씹어야 돼요. 그래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알고 온 그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자기랑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렇게 해서 처음 들어온 사람을 배제시키고 자기랑 만나게 됐는데 자기를 통해서 또 식사자리 하다가 누구를 알게 되면 또 그 같이 나온 사람을 또 씹게 되는 거예요. 또 같이 나온 사람도 두 번째로 소개해준 그 사람을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. 왜? 그래야 자기만 믿고 따라오게 되니까. 자, 해외 창업, 해외 투자, 땅 사는 거, 집 올리는 거, 아파트 사는 거, 콘도미니엄 들어가는 거, 남을 믿고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. 남은 자기 지갑에 돈 채워지는 거에 대한 그 믿음만 있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. 내가 알아야 돼요. 내가 알려면 누구 얘기 듣는 것보다 학습하고 공부하고 본인의 눈으로 직접 다니면서 발품 팔고 땀 흘리고 몇 시간이라도 그 장소에 서서 지켜보는 그런 열정과 열의가 있어야 실패 안 하는 거죠. 뭐 사람 좀 많이 만났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듣고 또 그 사람 속에서 이 문어발식으로 도미노식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연계될 때마다 남의 험담과 악담을 하고 다시는 못 만날 사람이라고 씹어대고 사람 씹는 거 쉽잖아요. 아니 이번에 그 대통령 되신 분도 얘기하더만요. 없는 죄 만들어서 씌우고 프레임 씌우고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들고 아니 국가의 지도자급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사는 교민들끼리 멀쩡한 사람 하나 범죄자 만들고 사기꾼 만드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. 그런 것들을 필터링하고 모니터링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조금은 중복될 수도 있는 얘기였겠지만 지금 시간 보는 겁니다.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. 제가 물론 뭐 코로나로 지금 2년 지금 2, 3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고 매일 입버릇처럼 숨만 쉬면서 살아갑니다. 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창피하지 않게 살려고 그 이전에 사업 화려하게 했을 때 부끄러웠던 일들이 많았었거든요. 사실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고 정의롭지 못했고 남에게 거짓말도 했었고 다 반성하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겠다. 내가 앞으로 살면 20년 더 살까? 25년 더 살까?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건강하게 내 두 다리로 두 팔로 뛰면서 걸으면서 살 수 있을까? 병상에 눕지 않고. 불과 남은 시간은 10여 년에 불과하다.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부정맥이라도 와가지고 발작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저 어린 나미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? 그런 생각에 하늘의 도움을 받고죠. 착하게 정의롭게 살기를 택했습니다.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니 제게 이제 더 이상 벌 주지 마시고 라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세상에 함께 남게 하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제 나름대로 굉장히 진실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.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